안 찢어졌습니다, 주교님. 저는 이 전주교구의 호랑교회 사연무소를 맡고 있는 이영춘 요한신부입니다. 예, 뭐 이제 교리당 아니 생가터 가서도 또 설명을 이제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교리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교리당 생가터 또 바우베기 첫 순교자 묘 유해가 발견된 바우베기까지 전부 이제 소나미 성지로 이렇게 그리고 아직은 뭐 바우베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생가터 여기는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목자가 그 조당 때부터 사셨던 곳이고 뭐 양반이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뭐 그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일제시대 초기에 그 후손이 재산 환수 운동을 할 때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뭐 지금의 뭐 전주시 땅 정도가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땅이 있었던 것인데 한국 천주교 초기에 신앙을 받아들여서 권일신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그 가성직 제도화에서 여기서 사제 역할을 하면서 유지충 바오로 권상이냐고 뭐 이분들하고 이제 사촌간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이제 집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밑으로는 그 어디죠? 영광, 전남 영광 거기까지 이제 여기에서 교리 공부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교리 공부를 하고 뭐 신앙 모임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교리당. 그러니까 유한검 이분이 따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리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 지었다고 했는데 이곳을 이제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교리당을 지었었고 여기는 이제 생가터하고 약 한 500m 정도,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여기 일대까지 그 동네 분들 얘기로는 이제 기와편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 보니까 이쪽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저쪽 김제나 익산이나 이쪽에서 올 때 이곳을 먼저 들러가지고 이곳이 전라 가명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상당히 뭔가 건물이 많고 뭔가 새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1801년에 순교하시게 되는데 뭐 이제 그것은 나중에 이제 생가터 가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첫 순교자 유해가 바우베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바우베기를 발굴조사 문화재청 주관으로 발굴조사를 더 하고 이제 그 주변에 뭐가 또 다시 다른 것이 있는가 확인한 다음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나면 그 유해를 그 바우베기에 다시 재안장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또 논의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건데 이제 임시로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시로 여기 교리당에 모셨는데 뭐 김선태 주교님이 여기에 모시는 뜻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순교야말로 가장 훌륭한 신앙 증언이고 교리의 가르침이다. 그만큼 이 교리당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없다. 이 순교 자체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신자들이 여기 와서 참배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라는 뜻에서 여기 세 분을 모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유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생가태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윤지충 왼쪽이 우리가 봤을 때 왼쪽이 이제 권상현 야고보 그다음에 오른쪽이 윤지연 프란치스코 세 분인데 위에 유해 성광에 모셨고 밑에 관을 써서 여기가 좀 습이 좀 있어서 작년에 밑에를 이제 파고 그다음 수술을 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관을 이중관으로 뭐죠 그 오동나무 관으로 해서 위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로 싸고 강력한 방습제를 넣어서 보관했는데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숙제입니다. 아무튼 들어가셔서 잠깐 묵상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파가주택 흔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집을 허물고 웅덩이를 만드는 형벌을 받은 그런 터. 뭐 한국에 그런 형벌의 사례가 있었지만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고 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유한검 생가터로 알려져 있고 동정부 이승희 노약자 유중철 요한 이분들이 뭐 4년간 여기서 동정부 생활을 했던 곳으로 또 알려져 있고 치명자산에 묻혀 계신 가족들이 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오백에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춘 권상현 이분들 시내박해 때 순교 전주에서 순교하셨는데 나중에 작년에 이제 발견돼서 드러난 것이지만 1791년 12월 8일에 순교하셨고 9일 후에 이제 가족들에게 매장이 허락돼서 시신을 모시고 갔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묘는 어디다가 썼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1년이 좀 못된 1792년 11월 25일에 바오백에 모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어디 모셔져 있었는가는 알 수가 없고 추정하기로는 요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이제 뭐 잘 아시듯이 윤주춘과는 이종사청관이고 권상현과는 내외정관, 이제 외갓집, 고종사촌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고 남인이고 또 같이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분들이고 가깝게 지냈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요한검 아우구스티노가 시내박해 때 잡혀서 가셨다가 겉으로 배교를 하고 이제 8개월 정도 숨어 있었던 기간이 있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윤주춘 권상현 이분들을 이제 고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진산 그쪽에서 윤주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집안에서 집장례를 쓰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상소를 올릴 정도로 했으니까 그곳에는 묘를 쓰지 못했고 어딘가에는 모셨을 텐데 이제 그 준비를 요한검 아우구스티노가 해서 여기 바오백에다가 모신 것이 한 11개월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초남이는 이제 2000년 정도에 전주교회에서 성지로 개발하려고 해서 김환철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곳은 뭐 아무것도 이제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입하고 막 그랬죠 이제. 근데 동네 분 중에 한 분이 주산이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신자는 아닌데 성은 주시고 이름은 산입니다. 저는 주산이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주시고 산이. 지금 그 묘지 옆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던 분이죠. 지금은 이제 교구가 매입을 했는데 일제시대 끝나고 땅을 돌아받을 때 그 지금 묘지가 있는 곳은 중요한 분들의 묘가 있기 때문에 사지 않고 양옆을 사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김원철 신부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계시니까 그 주산희 씨 그분이 또 약주를 겁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 신부님이 만날 때마다 신부님 아니 여기 천주교 중요한 분들의 묘가 있는데 왜 천주교에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신자도 아니고 또 이렇게 용주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긴가민가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주막을 안 가시는데 가고 싶어서 이제 그 가다가 들렀는데 역시 그날도 이분이 탁 한잔하고 계시다가 아 신부님 아니 정말 이곳에 오시다니 제가 오늘은 신부님 안 믿으시는 것 같으니까 직접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모시고 가서 찍어줬대요. 여기 세 개의 이 무덤이 중요한 분들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제 풍문이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상태였는데 궁금하니까 김진서 신부님께 의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김진서 신부님이 와서 확인을 하고 뭐 그 당시는 뭐 발굴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록에 의하면 여기에 무슨 그런 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다만
유한검 가족이 승계하고 난 다음에 바오백이 그 일대에 붙여 있다가 1914년에 일본 사람이 과수원을 한다고 해서 이장을 요구해서 7분을 그 바오백이에서 지명자산으로 지금 지명자산을 모셨는데 그분들 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기록에는 뭐 그분들이 나와 있다. 아마 그래서 빈무덤일 가능성이 많고 혹시나 또 더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지명자산에 없는 유한검의 동생의 유관검이나 또 김유산, 이유집 그때 순교한 다른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순교자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진서신님 그것을 지금도 아쉬워하는데 그때 내가 봤어야 하는데. 근데 뭐 역사는 가정이라는 거 없죠. 그 이제 그래요. 근데 김한철 신님이 그래도 뭐 빈무덤이라도 중요한 것 같구만 해서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잘 안 팔아요. 근데 군에서는 뭐 국유지를 하더라도 성지 개발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고래. 그래서 이제 김한철 신님이 거기 봉고를 이렇게 세우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고 한 20년간 관리를 했죠. 그 관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이 됐습니다. 이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고 있느냐, 뭐 그랬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이 유해의 소유권에 대한 것 이것에서 유해가 발휘되면 지금은 이제 장묘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이제 가족 후손을 찾아서 연고자를 찾아서 이제 주게 되는데 법적으로는 8천 이내의 친족입니다. 8천 이내의 친족.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없죠. 그리고 특별히 유해를 요구하는 후손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조항이 이렇게 해서 없으면 실제로 그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유해의 주인이다. 군계인 교우가 그래도 20년간 거기를 관리했기 때문에 유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김성봉 신님이 여기 계시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좀 성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시 요청을 했더니 국유지라서 어렵고 이제 매입은 하지 못하고 매입하기 전에 대부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5년 유상 돈을 내고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됐고 사용 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이제 묘가 이렇게 있으니까 무연고 묘 신고 기간을 거쳐서 진행을 했죠. 근데 10기가 그 번지 안에 10기의 묘가 있는데 2기의 묘는 주인이 있다고 나타났고 8기는 나타나지 않아서 작년 3월 11일 날 이장업체를 불러서 작업을 했죠. 그 이장업체가 엄청나게 작업을 빨리 하더라고요. 그게 파서 위에다만 탁 모시고 탁. 그 유해를 화장을 해서 이 납골당에 10년간 모시는 것이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가 오전이었고 미사가 11시 처남에 있는데 미사 중에서 김성구 신님이 현장에 있지 못하고 이장업체들만 작업을 해내가지고 다 파고 갔어요. 이 유해를 다 모시고. 근데 이제 윤지청 권상현 윤지연 이 묘에서는 그 백자 사발 지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봉분을 걷어내고 약 한 30cm 정도 들어가니까 이 사발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분들 얘기가. 그런데 사발의 흙을 이제 털어내고 나니까 잘 털었어요. 그게 이 사발에 글씨가 써 있는데 먹으로 이제 쓴 글씨죠. 그 먹으로 쓰고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발을 그 위에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게 안 지워지고 이 먹의 보존력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온도 습도 변화가 없으면 1000년 이상을 가는 것이 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지청 권상의 이름들이 이제 써 있는 거죠. 이제 김성구 스님이 작업 다 끝나고 미사 끝나고 그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이게 아니 처음에는 이제 보록이라는 것을 보고 바울의 한자 그게 보록 어떤 신자가 묻혀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지충 또 윤씨가 이런 식이 써 있으니까 깜짝 놀랐고 다른 데서 보니까 또 권상현이게 써 있고 그래서 이제
주기님께서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제 이장업체가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유해는 다시 모셔오라고 하고 고고학자에게 이제 나머지 유해를 수습하라고 해서 다시 파고 흙을 다 이제 쳐서 유해들을 더 수습을 해서 전북대학교 해부학실에서 이제 유해 검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대 측정을 하고 연대 측정을 하니까 그 시대의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비슷한 시기로 중요한 것은 윤주춘, 권상현 이분들의 이름은 있는데 이제 확실히 맞는가. 그래서 이제 해부학 조사는 뭐 성별 검사, 연령 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고 남성이고 중요한 것은 DNA 검사 결과일 텐데 그것은 재작년에 진산 막현리 이분들 고향 거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묘들이 있는데 신자들이 오랫동안 관리했던 묘가 있다. 이게 그분들 묘일 가능성이 크다. 해가지고 또 팠죠. 함부로 파면 안 되는데 막 팠어요. 이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팠습니다. 근데 유해가 나왔는데 목이랑 이런 것이 멀쩡하고 아닌 것 같다. 근데 한 유해는 묘가 유해가 그 목이 없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유해인 것 같다. 그래서 해남 윤씨, 안동건 씨 집안 그 가까운 집안들로 해서 5분을 샘플링을 해서 DNA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진산 막편리 것은 일치도가 10%도 안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남이다. 그래서 실패. 근데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작년에 잘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작년에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을 텐데 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윤주춘, 권상현 이분들은 DNA 추출만 하면 이제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치아로 추출을 하려고 했는데 윤주춘 같은 경우는 치아가 살아있기까지 전부 다 남아있었어요. 상당히 보존 상태가 좋습니다. 권상현 이분은 별로 이렇게 이제 두개골직이 많이 없어졌는데 치아에서는 안 나오고 이제 대퇴골 여기에서 DNA 추출을 할 수 있어서 확인했는데 권상현 복자 같은 경우는 뭐 1개 정도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서 같은 집안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윤주춘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일치하게 이제 나왔고 그래서 이분들은 윤주춘, 권상현이 맞구나 했는데 그 해박 교수님이 윤주춘 복자의 유해를 확인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막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이 목뼈, 5번째 목뼈가 이렇게 예리한 도구에 의해서 잘린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목뼈가 이렇게 크지도 않은데 딱 그 조각이 그러니까 참수하고 나서 구문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신 모셔와서 모시고 또 어떤 경우 이장도 했을 것이고 또 유해 발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 조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교대당 앞에 사진에서 봤을 텐데 정확히 가지고 교수님 이거 교수님 혹시 떨어져가지고 깨진 거 아닙니까? 절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 없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딱 단면 잘린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참수된 분이 맞구나. 권상현 복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흔적이나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인적사항이 접혀지지 않은 분 그러니까 윤지연 이분은 그냥 사발에 그 순만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 이름은 써있지 않고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근데 연대가 비슷한 연대로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분 같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아야겠다. 근데 다른 묘에서 나온 분들은 유해가 이제 좀 최근 유해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3분인데 윤전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박 교수님이 빨리 오라고 막 또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분은 더 특이한 경우입니다. 목뼈 2번째 목뼈에 역시 예리한 칼날로 잘린 자국이 있고 이렇게 팔꿈치 그다음에 종아리 위에 무릎 그쪽에 또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잘린 흔적이 있습니다. 이 이제 전문가들이 봐서 판단했을 때 이제 능지처참의 흔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 사지를 자르는 그런 흔적 같다. 이게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자른 흔적들 사진 인터넷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 분으로 해서 능지처점 그리고 윤지충 이분의 유해와 거의 닮았어요. 그 해부학자들이 보면 이 두개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 유골의 형태가 쌍둥이 같이 닮아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두 형제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능지처참 되신 분은 신인년 박해 때 유광검, 윤지연 딱 세 분인데 유광검은 이제 지명자산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유광검과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곳에 묻었을 걸 가능성이 많고 이제 더 가능성이 있다면 윤지충 바로 밑에 묘가 있으니까 윤지연 가능성이 제일 크겠구나. 그 DNA 검사를 해보니 역시 그분도 대퇴골에서 DNA가 추출이 됐고 확인해보니 윤지충도 해남 윤씨들하고 100% 일치하게 나와서 이분은 사료나 또 해부학적인 조사나 DNA 검사 결과 윤지연으로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해서 작년 9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27분. 저기 화업의 묘 유해는 이제 아까 그 교리당에 모셨고 이제 신님들과 주교님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작년 상황은 이제 그렇다고 하고 그 후의 과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천주교가 그런 것에 좀 민감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하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인데 유물은 문화재법에 적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 판례가 그냥 숭배자들 유물이나 유해가 발견되면 그냥 우리 교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고 관리하고 했는데 이게 사회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문화재청에서 일단 그거 허가를 받고 발굴한 것이냐는 일단 보이콧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물도 이 땅에서 나온 것은 무조건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고 기간을 놓쳤고 몰라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게 확인이 다 된 다음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둘러대고 이제 9월 1일 날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신고를 했죠. 문화재청에서 이제 이걸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판단을 해요. 이게 사주적인 가치가 있는가, 일선의 가치가 있는가 판단을 해서 없으면 그냥 돌려주고 있으면 국가 소유로 합니다. 이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냐하고는 상관없이 다 국가 소유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문화재법이나 이런 것이 강화돼가지고 재작년에 상당히 강화된 법들이 적용이 돼서 이제 국가 소유로 되어 있고 이제 문화재청 산하기관 중에 각 지역마다 나와 있는 연구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3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유권 신청입니다. 그때 국가 소유라고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하지만 우리 천주교 유물이다라고 소유권 신청을 하고 판정을 받는 것인데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상당히 근데 좀 쉬울 줄 알았더니 주교님도 그거 뭐 간단한 거 아닌가 그러는데 간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건 종교 이걸 다 빼고 그 역사적인 가치 이게 이제 첫 순교자 유물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들은 이게 탐이 나는 거죠. 근데 다른 역사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법리적인 해석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관문이더라고요. 법리적인 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쪽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윤지충, 권상현, 또 윤지연 이분들이 지금 천주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진짜 실제로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 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이 조계종, 태고종 이런 것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같은 태고종이나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건데 천주교에도 똑같이 그분들이 믿고 믿은 종교하고 지금 종교하고 같냐. 그리고 제대로 된 천주교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됐는데 그때라고 관할권이 훈계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알지만 어떻게 그걸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그 다음에 그 땅이 유한검의 땅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게 유한검 것이구만 이렇게 또 그럼 유한검 후손 중에 차지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아무튼 이 소유권에 관계된 디테일한 그런 법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화청에서도 천주교에 관련된 것은 처음 케이스고 우리도 처음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뭐 서로가 신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다음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죠. 이것을 잘해야 문화청에서도 나중에 천주교 관련된 유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제 우리도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청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만일에 국가 소유로 결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천주교 내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천주교가 내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신고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불교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적용해달라 했는데 불교는 몇 년 동안 그걸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재청과 싸워서 사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불교의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약속한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어사나 천지람 같은 경우 불교 쪽에서 관심이 그동안 없었는데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를 이제 매입도 하고 발굴 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곳이 천주교와 관련된 곳이기도 한데 절주사나 이런 곳에서 뭐 가져간 것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보도나 이런. 근데 그걸 이제 반환 요청을 하겠다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문화청에 소식이 그런데 그런 경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될 부분인 것 같고 유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법에서 장묘법에 적용이 됐는데 최근 유해가 이제 오래된 유해들이 뭐 신라시대 유해, 조선시대 유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해들이 나오다 보니 유럽은 유해인 경우도 중요한 것은 문화재법으로 적용을 해서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이 진행이 되다가 작년 말에 이게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유해인 경우에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해 같은 경우, 보존이 필요한 유해 같은 경우는 문화재법에 적용을 받고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한다. 이제 시행령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지금 우리 그 복지자들 유해도 적용이 이제 뭐 소급돼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이걸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는 것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 천주교 자체에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법적인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문화청에서도 규정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천주교부 이번 사례가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고 첫 순교자 유해고 유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화청이나 정부 관계에서도 이게 첫 케이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교님 계시니까 주교회나 이런 차원에서도 좀 그 공동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한국 천주교 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마련해 두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완주군하고 문화재청하고 저희 천주교구하고 이제 뭐 MOU는 맺지 않았지만 같이 협력해서 바오백이 초남이 이쪽을 공동 조사하고 개발을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세 기관이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고 다 뭔가 자기들 생각이 다르고 이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행정이나 이렇게 문화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유리하긴 하죠. 문화청에서 지금 바오백이 그쪽 묘지 일대를 지난 한 달 동안 다시 발굴조사도 했고 자기들 돈을 투자를 해서 이제 다른 것은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묘가 좀 있었는데 민묘이고 중요한 묘는 아니에요. 내년에는 이쪽 그 초남이
이 생가터 이쪽 일대를 발굴 조사를 하기로 지금 교구하고 약속이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파가제 때 흔적이고 뭐 등등 부부가 살았던 곳이고 유황검 이번에 생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지. 그런데 양반 집안이고 상당히 새가 있는 집안이었으면 주춧돌이나 여러 가지 그 집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이곳 당장 이 경당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이나 이 일대를 내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생각의 흔적이나 이렇게 규모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성지 개발에 있어서도 먼저 발굴 조사하고 상황이 어떤 것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을 세우든 뭔가 성지 개발을 하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은 부분에서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인천 교구 내에서도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169-17번지인데 좀 길게 그 묘지를 중심으로 해서 건지가 되어 있고 그 구기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일제 시대에 지나면서 적산을 이제 분할할 때 분할하지 못한 것은 이제 구기지로 이 일대가 구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묘지들이 거의 다 구기지인데 여기도 구기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산시가 이쪽하고 이쪽 양옆을 사서 농사를 지었었고 이제 교구가 얼마 전에 샀는데 평당 100만 원씩 주고 샀어요. 또 아니? 여가 막 공시지가 한 2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고마운 분이죠. 사실은 그것을 누구도 기억하고 있었지 못했는데 그분이 신자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이 찍어준 묘가 이거 세 개 이렇게 찍어졌고 이제 나머지 묘들이 이쪽에 있는데 그것은 뭐 말씀 안 하시고 이 세 개를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봉분이 있는 듯 없는 듯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봉분이 없었는지 아니면 봉분이 내려앉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봉분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없는 걸 보면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김한철 신부님이 이 봉분을 높게 세우고 십자가를 다 세웠는데 그 자리가 다 이제 나오는 자리인데 이 작업체들이 이제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8개인데 저 바깥쪽에 2개가 있고 주인이 있는 것이고 보통 위에서부터 작업을 하는데 장비가 들어오기 좋으라고 이제 밑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연고자가 없으니까 밑에서부터 했는데 유해가 없을 줄 알고 묘를 팠는데 유해가 나와서 좀 조심스럽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 파로 여기를 임지연 이분을 팔 때 봉분을 걷어내고 30cm 정도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숯이 담긴 접시 그것이 나와서 뭐 오래된 사람의 무덤인가 보다 생각하고 유해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보통은 한 1m 정도 파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나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팠는데 한 150cm 정도 깊이에서 했는데 나왔고 이제 이게 그런 유해들이 나오니까 이제 위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했다고 하는데 이 5호라 3호 윤지충 권상현 이분들을 할 때에는 역시 30cm 정도 걷어내고 나니까 그 백자사발 지석이 나왔는데 여기는 더 깊이 팠어야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유해가 안 나와서 양옆을 더 파가지고 좀 넓게 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정도 파니까 구멍이 막 뚫렸다고 그럽니다. 구멍이 뚫려서 유해가 있다 생각을 했대요.
관을 쓰거나 횡대를 쓰면 나중에 그것이 섞고 나면 이제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구멍이 빵 뚫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를 수습하는데 좀 의아했던 것은 보통은 두개골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는데 이 두 분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그 머리가 그 왼쪽으로 다들 돌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해는 처음 봤다. 그리고 이렇게 매장이 되려면 그 머리와 몸이 좀 분리된 형태였지 않겠나. 그래도 분리됐다 하더라도 이걸 모실 때는 하늘을 놓고 이렇게 모시는데 왜 그 방향도 똑같이 왼쪽으로 했을까? 그것은 뭐 궁금한 것인데 이제 뭐 기록이 없고 누가 얘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것으로부터 왼쪽을 보면 초라미가 보이거든요. 여기가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는가? 그것은 뭐 그냥 생각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것은 뭐 의도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양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시신은 그럼 위로 있었어. 시신은. 그렇죠. 몸은 이쪽으로. 몸은 근데 위로 하늘을. 몸은 하늘을 향해 있고, 그렇죠. 머리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 형태였고. 그래서 수습을 해서 이제 모셔갖고 나중에 이제 다 덮고 갔을 때 저희가 다 또 판에서 유해를 많이 걷어들였는데 그 치아 같은 거 또 작은 조각 같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그 유해가 막 옆으로 막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굵은 것도 많이 나오고 윤지충 복자 얘기해서 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땅이 좋아서 그런 건지 유해가 잘 썩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보여. 이 풀뿌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저기 머리카락 같은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보시더니 풀뿌리구만 던지더라고요.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자세히 봤더니 머리카락. 예? 그래서 주인님 아니 교수님 자세히 보세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더니 머리카락이네. 그게 고맙다.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자사발 지석에 이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걸 그 비석에 숨겨진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석에 숨겨진 형태. 그러니까 보통 비석을 세우는데 이 묘가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알려지도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안쪽에다 넣었는데 보통 지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행적이나 공로 같은 걸 써서 이렇게 넣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인적사항만 적혀진 걸 보면 비석에 숨겨진 형태가 아닐까. 지석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하고 특이한 것은 이제 인적사항 외에 무덤의 위치를 써놨다는 것이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윤지충 묘에서는 권공묘제 좌, 그러니까 권공의 묘는 좌측에 있다. 그리고 그 권상현 묘에서는 윤공묘제 우, 윤지충의 묘는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분을 발견하게 되면 다른 한 분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아닐까. 후손들에게 그런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관념적으로 이게 관습적으로 오른쪽에 모시는 분이 좀 더 공경을 받고 뭔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계신 분. 그러니까 이게 남편 아내를 묻을 때는 남편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묻고. 그러니까 윤지충 복자가 좀 더 좀 중요하게 생각된 분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오른쪽에 이렇게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른쪽이니까. 그렇고 이제 1.5m 정도 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실 때 어떻게 이렇게 파고 1.5m 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단이나 3단 정도를 파서 이렇게 모신다고 보더라고요. 이렇게 깊은 무덤은. 그래서 그 문화재청에서 옆에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150m 정도를 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대단한 건데 어떻게 해서 파지 이거? 아무튼 옆에 흔적은 없는 거니까 그게 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깊이 묻었는가 하는 것은 뭐 예전 장묘 조선시대 때 그런 예식들 예법들 보면 가능하면 이제 깊이 묻으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다 숯도 깔고 뭐 그런 것이라고 짐승이 혹시 해칠 수 있고 또
역적의 조율로 이렇게 붙인 경우에는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짜 묘를 쓰기도 하고 또 그렇게 깊이 해서 묻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그냥 예전에 그런 관습에 맞춰서 추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 분은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유한감 가족들이 여기 바우베이가 이 일대를 바우베이라고 하는데 옛날 분들 좀 정확하게 좀 주소선 정확히 바우베이 어디요? 예전에는 여기 바위가 많이 있었대요. 소나무 있는 그쪽에 있었는데 고인돌이 아닐까 추정을 해요. 고인돌. 이 근방에서 어디 바위가 이렇게 나올 데가 없는데 이 일대가 무덤이 또 많은 것을 봐서는 고인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일제시대 때 이쪽 옆에 저수지를 막으면서 돌을 다 갖다가 썼대요. 근데 아무튼 바우백 일대 유한검 가족들을 모셨다고 했고 7분을 모셨다고 했고 그 나머지 분들도 같이 모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위치가 어딘가. 근데 이제 여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옆으로 이제 땅을 사서 발굴 조사를 했었는데 뭐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고 그러나 이 일대 어딘가에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이 없은 게 숙제를 그냥 아주 중요한 숙제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주소를 좀 잘 써주시면 후손들이 고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신 거 환영하고 쭉 둘러보시고 나머지 묘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묘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